요즘에 마트는 물론이고 음식점에 가도 점원 대신 기계가 손님을 맞는 상점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편리한 점도 있지만 해결할 문제도 적지 않은데요. 빨라지는 무인화의 명과 암, 경제부 황경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황 기자, 이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한 대형마트가 계산대 전체를 무인화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인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걸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유통업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가 이달 초에 개장한 서울 창동점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20년 넘은 매장을 리뉴얼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선보였는데 전체 계산대 18대 가운데 90%인 16대가 무인 계산대고 그 대면 계산대는 나머지 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사실 무인 계산대를 마트 안에 들여놓는 거는 어제 오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전체 매장을 무인 계산대화하는 건 국내에서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이 본격적으로 무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인화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인 계산대 정도는 정말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볼 그렇죠. 수가 있는데 대형마트 3사가 무인 계산대를 얼마나 들여놨나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마트가 80여 개 점포에서 450여 대 정도 들여놔서 가장 많았고 네. 홈플러스가 88개 점포 390대 정도, 롯데마트가 46개 점포 441대였습니다. 네. 이걸 다 합치면 1200대가 전국에 퍼져 있는 셈인데요. 네. 사실 대형 마트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은 물론이고요. 또 동네 작은 커피숍이나 분식집까지 점원 대신 키오스크라는 결제 주문 기계를 들여놓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점주 입장에서는 사람 관리 안 해도 되고 네. 또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서 선호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 국내 키오스크 시장 규모가 최근 10년 동안 4배나 커졌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런 유통이나 외식업계뿐 아니라 은행 같은 금융권도 무인 점포를 늘리고 있고 최근에는 무인 주차장, 또 무인 약국 이런 것까지 생기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무인화가 빨라지는 거 기업 때문인가요? 아니면 소비자 때문인가요? 네, 사실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이 큽니다. 이번에 네. 취재를 하면서 저희 대형마트 측에 여러 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무인 계산대를 자꾸 늘리느냐, 무인화 점포를 만드느냐 했더니 네. 소비자가 그걸 원한다. 그런 걸 맞춰서 발맞춰서 나가는 거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마트에서 무인 계산대를 쓰는 소비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한 것 같아서 저같이 이제 혼자 살고 조금만 사는 사람들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또 편리한 점도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노인들이라고 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진국에 다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안 하면 되겠어요? 해야지. 네, 이렇게 무인 서비스를 선호하는 건 소비자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사회 전체 현상입니다. 네. 이른바 언택트 시대, 즉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라는 뜻인데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예전처럼 직접 전화로 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톡 등 SNS로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상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언택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에 무인화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편해지니까 좋은 점도 있긴 한데 이 기계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부분을 무인화의 그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새로운 기계나 디지털 시대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이나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이런 경우에는 이 무인화 흐름 속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취재 과정 중에 만난 한 어르신도 배우려고는 하는데 자꾸 잊어버린다 이런 쉽지 않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렵죠. 뭐 해라는 게 그게 우리 입력이 안 된다니까. 가르쳐줘도 우리 못해요. 오늘은 할 수 있지만 내일은 못해. 네, 이렇게 무인화가 확산되면 사실 근데 소비자만 소외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위협받게 됐습니다. 당장 대형마트 계산대 점원들은 무인 계산대 설치를 비판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나에게도 곧 닥칠 것이라는 불안감, 이마트 계산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네, 불안정한 이 고용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전해지는데요. 네. 이게 내 직업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이 기계가 사람보다 더 빠르게, 더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일자리의 43%가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방금 이제 집회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이런 계산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전문직도 AI가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인화라는 거는 그 단순한 점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 직종까지 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시대적인 흐름이고 사실 세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런 만큼 대책이 또 필요할 텐데요. 먼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무인화에 가장 취약한 직군은 어떤 직군인지 분석하고 네. 이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거나 직업교육을 새로 해주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 점점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네. 이 인구가 줄면 노동자 수도 같이 줄기 때문에 결국 무인화를 더 빠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무인화에서 소외돼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